가는 곳마다 사고가 끊이지 않는 최악의 불운을 가진 카즈야 카가미. 어머니가 우유를 사러 가셨다가 돌아오지 않은 일도 있었죠. 아버지처럼요. 다행히도 카즈야는 어느 날 옷 속에서 나온 소녀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라는 말은 그녀가 그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 좀 과소평가인 것 같네요. 그에게 한 행동으로 삶이 조금 더 흥미롭고 평화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더 이상한 존재들이 그의 지루한 삶에 나타나 매일 파티를 벌이게 됩니다. 그날 이전에 역겨운 루저 카즈야는 옷 속에 숨은 소녀에게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생생한 꿈을 꿨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꿈을요. 깨어났을 때 그는 수업 중 실수로 치사토의 가슴을 만졌고 그 때문에 치사토는 격분했습니다. 친구인 시루와 오사무가 그 창피한 순간을 목격했죠. 치사토가 그를 쏘아붙였습니다. 그 굴욕적인 사건을요. 치사토에게 꾸중을 듣고 나서 카즈야는 학교 옥상으로 가서 이상한 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꿈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천조각을 들고서 말이죠. 그러다 할머니 가발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는데 할머니께서 머릿결 관리를 안 하셔서 가발이 그를 덮쳤습니다. 치사토가 카즈야를 찾으러 왔지만 가발은 아빠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그를 공격해서 지붕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기적적으로 천에서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나타나 카즈야를 추락에서 구해줍니다. 그녀는 자신을 키리아라고 소개했지만 카즈야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때문에 기절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와 같은 가발을 쓴 다른 여자아이가 나타나 카즈야를 공격했지만 다행히 그 여자아이가 카즈야를 보호했습니다. 키리아는 카즈야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면 거래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카즈야는 역시나 어리석게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키리아와 함께 싸움을 시작했는데 키리아가 다른 여자아이를 손쉽게 제압하면서 그 쓸모없는 여자아이가 사실 할머니 가발에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카즈야는 키리아에게 왜 자신의 반친구가 자신을 공격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가발이 그의 반친구의 연정에 사로잡혀서 영원에서 태어난 존재인 아미소기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전 애인 중 한 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카즈야는 역시나 답답한 녀석이라 누군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생각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행히 키리아는 그의 한심한 기대를 바로 짓눌렀고 그 가발의 정령이 사실은 여자 옷을 입는 남자였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선생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키리아는 마치 제 아버지처럼 사라졌고 카즈야는 집으로 돌아와 여동생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하루 일을 정리하며 낮잠을 잤는데 깨어나 보니 키리아가 자기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여동생이 안부를 확인하러 왔을 때 그녀를 숨기려 했습니다. 둘만 남게 되자 키리아는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며 카즈야에게 자기와 푸딩을 위한 음식을 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음식을 사러 나간 카즈야는 역시나 답답한 녀석이라 푸딩을 사는 것을 잊었습니다. 푸딩 때문에 그녀가 거의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 뻔했다. 후에 저녁 식사 중에 키리아가 자기 방에서 소란을 피웠고 카즈야는 위심을 피하기 위해 여동생의 주의를 돌리려 했고 어떻게든 성공했다. 후에 잠잘 시간이 되자 카즈야와 키리아는 그의 침대에서 같이 잤다. 밤새도록. 한편 코카인은 도시에 퍼지는 저주를 관찰하고 정체불명의 목소리로부터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다음날 아침 카즈야는 학교에 늦었다는 것을 알고 깨어났다. 반인반수 파트너인 키리아를 깨우려고 애썼지만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급히 수업에 갔지만 사랑스러운 선생님에게 지각했다고 꾸중을 들었다. 늦었다고. 거기에 더해서 선생님은 2배로 해서 다음 사람에게 주라고 했고 또한 친구들 앞에서 치사토에게 자신이 우리처럼 쓸모없는 놈이라고 맞았다. 우리처럼. 갑자기 다시 깨어나 그것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정말로 일어나 보니 그는 정말로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급히 카즈야는 키리아 없이 떠나려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하인처럼 대한다는 것을 두려워해서 말입니다. 하인처럼. 하지만 그녀는 그가 공경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마지못해 그는 키리아를 그녀의 오바이 형태로 변신시키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녀를 은밀하게 데리고 가려는 의도였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를 속여 상자에 묶어놓고 혼자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카즈야는 시루와 오사무와 함께 점심을 먹었고 그들은 귀신 목격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루는 여자아이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치사토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꾸짖으며 밀린 일에 대해 상기시켰습니다. 과제를 끝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카즈야는 오사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치사토가 개입하여 그를 도서관으로 데려가 직접 감독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동안 카즈야와 치사토는 어린 시절과 함께 공부했던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시간을 카즈야가 도서관에서 책을 꺼내려던 순간 키리아가 있었고 물론 주저없이 그를 공격했다. 치사토는 나가려 했지만 도서관 문을 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키리아는 자신이 카즈야의 사촌이라고 밝히며 아미소기와
네츠케의 개념을 설명했다. 그들은 아미소끼를 찾기 시작했고 도서관은 책들의 방으로 변했고 젠장, 책 골렘이 그들을 쫓아왔다. 키리아는 카즈야가 같이 공부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아미소기의 숙주인 치사토를 자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치사토는 카즈야의 집에 공부하러 왔지만 그가 키리아와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가 난 그녀는 그를 때렸지만 키리아는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안심시켰다. 키리아는 저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큐쿠리를 비난했다. 시루는 거리에서 코카이를 만났고 카가미 카즈야에 대해 물었다. 학교에서 시루는 카즈야에게 드롭킥으로 인사하며 과거의 문제에 대해 그를 비난했다. 하지만 다른 회상 장면에서 시루는 코카이에게 식사를 대접했지만 그녀는 과하게 먹었다. 그에게 계산서를 남기고 현재 시루는 오사무에게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과 빚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찾는 여자의 존재를 몰랐던 카즈야에게 코카이는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며 신사의 자원 부족을 탓했지만 큐쿠리는 키리아를 끌어들이지 않고 조용히 카즈야를 데려오라고 재촉했습니다. 갑자기 코카이는 훔친 도시락을 들고 교실에 뛰어들어와 카즈야의 행방을 요구했습니다. 시루는 그녀를 알아봤지만 그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고 코카이는 카즈야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했고 키리아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키리아와 코카이는 옥상에서 팔씨름으로 다툼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팔씨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다음날 코카이는 그들을 신으로 여겨지는 큐쿠리를 만나러 데려갔습니다. 물론 키리아는 거기서도 큐쿠리와 말다툼을 벌였지만 그 꼴 보기 싫은 카즈야가 중재했습니다. 카즈야가 말렸습니다. 키리아는 카즈야의 약해진 기억의 봉인에 대해 큐쿠리에게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다시 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정신이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큐쿠리는 거절하고 카즈야를 지역의 구마사로 삼아 SS급 위협에 대처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키리아는 카즈야의 안전을 걱정하며 반대했고 큐쿠리는 카즈야가 최근 아미소기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리아가 카즈야와 함께 도망치려 하자 그들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자 코카이는 싸움을 준비했고 큐쿠리는 키리아와 카즈야를 상대할 준비를 했습니다. 키리아는 날아가려 했지만 큐쿠리의 공격에 쓰러졌습니다. 미나즈치가 그들을 물로 덮쳤습니다. 격렬한 전투 중에 큐쿠리는 키리아에게 강력한 기술인 미나즈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카즈야에게도 키리아는 옷으로 공격을 막으려 했지만 약해져서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그녀가 또 다른 공격을 시작하고 키리아가 이번에는 무력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공격의 충격으로 물속에서 의식을 잃습니다. 공격의 여파로 의식을 잃은 카즈야는 꿈을 꾸는데 수수께끼의 여자가 그에게 패배자 신세를 버리고 자신을 지키라고 조언합니다. 패배자는 그만두고 자신을 지키라고 합니다. 깨어나 보니 키리아가 인공호흡으로 그에게 공기를 불어넣고 있었고 그들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카즈야는 키리아에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부탁하지만 그녀는 거절합니다. 대신 카즈야는 키리아의 본명을 부르며 그녀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녀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키리아는 그의 말에 동의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쿠쿠리는 수지로 미즈츠라는 기술을 사용하려 하지만 카즈야는 분수령 직조라는 기술로 그것을 받아칩니다. 분수령 직조로 응수합니다. 자신감을 얻은 카즈야는 나선형 직조라는 강력한 공격을 이어갑니다. 쿠쿠리의 얼음 장벽을 성공적으로 부숩니다. 하지만 카즈야는 충격적으로 키리아가 쿠쿠리에게 얼음창에 잡혀있는 것을 봅니다. 목파로 옆에 위험하게 가까이. 절박한 상황에서 카즈야는 키리아를 구하기 위해 쿠쿠리의 요구에 따라 퇴마사가 되기로 합니다. 쿠쿠리의 요구를 들어 키리아를 구합니다. 전투가 끝나고 쿠쿠리의 아키조가 떨어져 아이처럼 변합니다. 어린아이 모습으로 키리아는 변한 쿠쿠리를 놀리지만 쿠쿠리는 그 전투가 모두 카즈야를 키리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그를 퇴마사로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고 밝힙니다. 그 계시에 카즈야는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전투 후 카즈야는 키리아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함께 목욕을 합니다. 키리아는 떠나기 전 신사에서 난쟁이와 나눈 비밀 대화를 떠올립니다. 떠나기 전에 집에 돌아와 카즈야는 전투 후 그녀가 아주 작아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를 돌보며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맛있는 푸딩을 먹입니다. 먹게 합니다. 키리아의 옷이 잘 맞지 않는 것을 걱정한 카즈야는 더 잘 맞는 옷을 찾기로 한다. 그녀에게 더 잘 맞는 옷을 찾아주기로 한다. 누나인 카스미에게 헌옷을 달라고 할까 생각하지만 오해받을까 망설인다. 혹시 오해를 살까봐 주저한다. 대신 친구 오사무에게 도움을 청하고 오사무는 옷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 녀석
키리아의 새로운 몸에 맞는 옷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몸에 맞는 옷이 있었다. 다음날 학교에서 오사무는 카즈야에게 옷에 대해 장난스럽게 따지고 카즈야는 웃지 못할 오해를 풀려고 애쓴다. 카즈야와 함께 훈련을 받던 키리아는 그의 힘과 기술 부족에 점점 더 좌절한다. 그의 힘과 기술 부족에 점점 더 실망한다. 목욕을 하며 키리아는 츠구모모의 취약점과 죽음에 대해 설명하며 그들이 처한 위험을 알려준다. 그들이 처한 위험과 취약성에 대해 설명한다. 한편 박선 신사에서 쿠쿠리와 코카이오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 신성한 장소를 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리의 필수적인 목수 츠키마가미는 돈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신사의 구멍을 임시로 가리기 위해 쓸모없는 천을 둡니다. 카즈야의 집으로 돌아온 키리아는 그의 서투른 짜는 솜씨에 화를 내며 올바른 기술을 보여줍니다. 한편 하쿠센 신사에서는 쿠쿠리가 장미 포장에 어려움을 겪고 코카이오가 도와주며 올바른 방법을 보여줍니다. 후에 카즈야의 집에서 카즈야가 키리아를 젠가 게임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면서 평범해 보였던 게임이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는 인생 내내 이용당해 왔다고 확신합니다. 인생. 동시에 하쿠센 신사에서는 집이 폭우에 무너져 혼란을 야기합니다. 젠가탑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키리아는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쿠쿠리와 코카이오는 다음 보금자리를 어디에 마련할지 어려운 결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 집을 어디에 찾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치사토, 쿠쿠리, 코카이오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룹은 훈련을 계속합니다. 관찰하며 쿠쿠리는 훈련의 단순함에 의문을 제기하고 키리아는 카즈야의 이전 승리는 단순한 운이었고 그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답합니다. 실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쿠쿠리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며 당황하기 시작하고 그룹은 쿠쿠리와 코카이오를 그들의 작은 임시 놀이터 집으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요. 말이죠. 키리아는 그 상황을 재밌어하는 반면 쿠쿠리는 저주예보를 읽으며 새로운 장소에서는 저주 관련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 사이에서 나카즈마는 외딴 방에서 그림을 그리며 어둡게 웃습니다. 카즈야는 학생회장인 키타다다 타다다를 만나고 그는 할머니가 예전에 썼던 머리카락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다다다가 아미소기 문제 가능성을 알리고 그들은 조사하러 간다. 조사하다. 가는 길에 오사무를 만난다. 함께 동아리방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아미소기의 개입을 의심한다. 그리고 키리아의 헤이자쿠라가 그들의 의심을 빠르게 확인시켜준다. 의심을 확인하다. 쿠쿠리의 새로운 신사에서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저주 예측에 대해 논의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한다. 예상치 못한 문제. 그룹은 돌아오지만 길을 막는 신비로운 벽을 만난다. 나카즈마가 나타나 다다다에게 공식적으로 TRPG 동아리를 인정하라고 요구한다. 동아리. 다다다는 거절하고 나카즈마는 자신의 스케치북 아미소끼를 사용하여 미노타우루스를 소환한다. 그들은 벽에 갇히고 교실로 들어가지만 막다른 길에 봉착한다. 막다른 길. 키라는 그들이 괴물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즈야는 미노타우루스가 그림이기 때문에 지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카즈마와 미노타우루스가 방에 들어오고 오사무와 타다다는 물로 막으려 하지만 소용이 없다. 카즈야는 소화기를 잡고 잠깐의 틈을 타 미노타우루스의 발을 성공적으로 지운다. 잠깐의 방심 사이에 그룹이 복도로 돌아와 첫 번째 벽을 지우자 또 다른 벽이 나타나고 그들은 소화기가 떨어진다. 그 뒤에 또 다른 벽이 있었고 그들은 소화기가 다 떨어졌다. 나카즈마는 또 다른 서투르게 그려진 미노타우루스의 발로 그들을 몰아붙인다. 카즈야는 재빨리 키리아를 부르고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소화기를 가지러 간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의 쓸모없는 자신이 괴물 전체를 성공적으로 지운다. 나카즈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면하고 오사무는 위험한 아미소기에 대해 알게 된다. 저주받은 반발을 막기 위해 키리아는 나카즈마에게 스케치북을 건네주며 그것을 파괴하라고 재촉한다. 나카즈마는 책을 찢지만 숨겨둔 종이를 꺼내 미노타우루스를 소환한다. 또 다른 미노타우루스를. 하지만 오사무는 스케치북을 바꿔치기 했고 아미소끼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아미소끼를. 오사무는 강력한 플레어 드래곤을 소환하여 나카즈마의 미노타우루스를 파괴한다. 드래곤의 불길이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켜 주변이 아수라장이 된다. 옷을 갈아입은 후 오사무는 나카즈마에게 그의 부정행위에 대해 따지고 나카즈마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나카즈마에게 벌을 주기 위해 키리아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한 고통을 똑같이 겪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결과적으로 나카즈마는 성인 버전의 키리아를 속옷 차림으로 그려서 소환하도록 강요받는다. 성인 키리아는 유쾌하면서도 조롱하듯이 카즈야의 중요 부위를 짓밟고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다. 결국 나카즈마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깨닫고
그의 아미소끼를 파괴하여 혼란을 종식시킨다. 그 경험으로 인해 그룹은 약간 당황하지만 여정을 계속한다. 그들은 츠구모모와 아미소기의 세계를 헤쳐나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맞서 싸울 각오를 다진다. 츠구모모와 아미소기의 세계를 탐험하며 학교 옥상에서 히로시는 치사토에게 고백할 용기를 낸다. 카즈야와 키리야는 몰래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치사토는 부드럽게 거절하며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고 밝힌다.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히로시는 슬픔과 실망에 잠긴다. 카즈야는 치사토의 마음을 알고 충격을 받고 키리야는 카즈야의 엄청난 무심함에 실망한다. 나중에 치사토는 카즈야의 방을 방문하여 공부를 도와주고 키리야는 비디오 게임을 즐긴다. 공부를 하는 동안 카즈야는 호기심에 치사토에게 그녀의 마음에 든 사람에 대해 묻지만 치사토는 비밀로 하기로 한다. 키리야는 장난기 넘치는 성격으로 치사토 가방에서 인형을 발견하고 그 때문에 당황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치사토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거절당한 후 좌절한 히로시는 컴퓨터 게임으로 위안을 삼는다. 하지만 그의 감정은 아미소기로 나타나고 학교에서 일련의 이상한 사건들을 일으킨다. 수업 시간에 카즈야는 우연히 타타미의 속옷을 보게 되고 어색한 만남을 갖게 된다. 자신의 교실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는 다른 학생들이 커플로서 교류하는 것을 관찰하고 시루는 대화 시스템이 제공하는 환상적인 기회를 흥분하며 이야기한다. 키리야는 갈게임 아미소기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로맨틱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학교. 카즈야는 아미소기를 찾으려고 하지만 치사토와 히로시를 함께 발견한다. 카즈야가 치사토에게 다가가자 치사토는 차갑게 대하고 심지어 뺨을 때립니다. 카즈야는 오사무에게 조언을 구하고 오사무는 맞춤형 대화를 사용하여 치사토의 호감도를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치사토의 마음을 되돌리려 합니다. 오사무의 조언에 따라 카즈야는 칭찬과 함께 공부 시간을 통해 치사토의 호감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칭찬과 스터디 세션으로 말이죠. 하지만 자유입력 대화 이벤트로 인해 오해가 생기고 치사토의 호감도가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카즈야에 대한 치사토의 호감도는 감소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카즈야, 오사무, 키리야는 어떻게 해결할지 전략을 세웁니다.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오사무는 이벤트 버그를 이용하여 카즈야의 치사토에 대한 점수를 극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편 히로시는 학교 보안 나무 아래서 치사토를 만나 고백하지만 카즈야가 나타납니다. 치사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카즈야는 어린 시절의 인형 한 쌍을 사용하여 함께 가정놀이를 제안합니다. 과거의 추억은 두 사람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치사토는 카즈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카즈야의 청혼. 한편 오사무와 키리야는 아미소기와 그 원인인 컴퓨터실의 성인 콘텐츠 기반 PC 게임을 처리한다. 그들은 게임을 중지시키고 아미소기를 파괴하는 데 성공한다. 다음날 학교에서 카즈야와 치사토는 어색하게 앉아있는데 오사무가 그들의 관계에 대해 묻는다. 하지만 간호사실에서의 그들의 만남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는다. 난가미오카 공원에서 키리야는 잘못된 저주 예측 정보를 제공한 큐키리와 대치한다. 정보를 카즈야는 키리야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코카이오가 와서 큐키리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가야 한다고 알린다. 큐키리는 키리야를 밀치고 아키조 가면을 쓰고 미나즈치를 사용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키리야는 공격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카즈야는 푸딩을 약속하며 그녀를 유혹하여 개입한다. 키리야는 큐키리의 손을 놓고 카즈야는 푸딩을 사러 간다. 카즈야가 없는 사이 키리야와 규키리는 이야기를 나눈다. 키리야는 규키리에게 약해진 힘에 대해 묻지만 규키리는 아직 이유를 밝힐 수 없고 위협을 느낀다. 그래서 모래둑을 쌓아 정신을 돌리기로 한다. 하지만 그들의 장난스러운 시도는 축구공이 둑을 무너뜨리면서 방해받는다. 그 결과 어린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다. 키리야는 아이들을 쫓아가고 카즈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온다. 상황. 카가미 집에서 규키리와 키리야는 서로 몸을 씻기며 몸의 변화를 알아차린다. 그들의 몸에 규키리는 키리야의 가슴이 커진 것을 알아차리고 키리야는 카즈야 덕분에 키가 컸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그녀의 힘이 돌아오고 있음을 나타낸다. 카즈야의 존재로 키가 더 자랐는데 그녀의 힘이 돌아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장난스러운 대화를 계속하지만 목욕탕에서 가열되자 카즈야가 부채로 식혀준다. 부채질로 식혀주려고 규키리와 작별 인사를 나눈 카즈야는 가족 저녁 식사 자리로 돌아온다. 키리야는 깜짝 등장하여 그의 가족과의 관계를 장난스럽게 밝힌다. 가족과의 관계를 키리야와 카즈야는 규키리와 코카이에게 푸딩을 주러 공원에 갔지만 규키리의 사당이 파괴된 것을 발견한다. 키리야는 그들을 위한 다른 거처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카즈야의 가족을 설득하여 그들을 집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다음날 새벽 카즈야는 키리야가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다. 코카이와 우연히 만나 극적인 대화를 나눈다. 하지만 카즈야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들의 숙박을 허락받은 것이 신기하다. 키리하, 규키리. 카즈야는 저주 예측 비용을 빌리러 간다. 하나라 신사에서 키리하는 규키리에게 타기리 카나야마를 부르게 하고 그들은 집중력 게임을 한다. 집중력 게임은 의심스러운 도전으로 가득 차 웃기면서도 부적절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몇몇 민망한 순간들에도 불구하고 키리야와 큐키리는 결국 승리한다. 하지만 타기리가 게임의 반전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승리는 짧았다. 규칙을 바꾸면서 키리야와 큐키리는 민망한 벌칙을 받게 된다. 힘든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기리의 재방문 제안을 거절한다. 카즈야는 키리야가 테이블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야구를 보자고 제안하지만 키리야의 무서운 표정에 그는 라디오로 경기를 듣는다. 카스미는 TV를 끄고 그녀의 행동에 짜증난 표정을 짓는다. 키리야가 카스미에게서 리모컨을 빼앗으려 하지만 실패하고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 큐키리 쪽을 가리킨다. 카스미는 큐키리의 성실함을 칭찬하고 키리야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한다. 처음에는 키리야가 거절하지만 카스미가 그녀가 좋아하는 푸딩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마음을 바꾼다. 카스미는 키리야에게 감자 깎는 일을 시키고 카즈야에게는 돈가스 소스가 떨어졌으니 사오라고 한다. 키리야와 큐키리는 함께 야채 손질을 마무리한다. 키리야와 큐키리는 식료품점으로 가는 길에 장난스럽게 논다. 쇼핑하는 동안에도. 하지만 카즈야는 쇼핑 목록에 집중하도록 한다. 다양한 간식에 눈이 돌아가지만 카즈야는 목록을 지키라고 일깨워준다. 물건을 모두 찾고 큐키리는 다정한 가족을 보며 카즈야와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다.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키리야는 카즈야의 바구니에 푸딩을 채우지만 카즈야와 큐키리는 남는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키리야는 울음을 터뜨린다. 기분을 풀어주려 카즈야는 푸딩 한 컵을 준다. 큐키리는 미지아 캔을 사고 싶어 하지만 사지 않기로 한다. 계산대에서는 코카이유의 계산대에 긴 줄이 있고 시로와 몇몇 손님들이 그녀의 가슴을 쳐다본다.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 식사 후 키리야는 푸딩을 기대하고 큐키리는 도와준다. 테이블 좀 치워. 카즈야는 쇼핑 목록에 있던 팥빙수를 키리야에게 가져다주고 둘은 행복하게 디저트를 즐긴다. 후에 목욕탕에서 카즈야는 카즈미, 큐키리, 치사토, 키리하 그리고 코카이유에게 둘러싸여 그들을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이끈 사건들을 떠올리며 휴식을 취하려 한다. 상황. 그날 학교에서 그들은 시루가 열렬한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의 인기가 평소보다 훨씬 높았다. 치사토, 오사무, 그리고 카즈야는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의심한다. 카즈야는 키리야의 힘을 이용해 친구들을 집착하는 반 친구들로부터 보호한다. 그들은 다른 교실로 도망치는데 성공하지만 추격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쫓는다. 학교 옥상에서 시루는 미사코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아미소기 병을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미사코를. 키리야는 치사토에게 그걸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카즈야는 시루에게 책임을 지고 병을 직접 부수라고 조언한다. 스스로. 감정적 갈등 끝에 시루는 병을 바닥에 던지지만 깨지지 않는다. 병이 새면서 내용물이 카즈야에게 쏟아지고 코믹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 카즈야는 집에 돌아왔을 때 여자들에게 쫓기는 자신을 발견하는데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다. 카즈미가 목욕탕에 같이 들어오고 모두가 카즈야에게 몰려들자 카즈야는 압도당하지만 스스로 상황을 해결한다. 다음 날 시루는 저주받은 반동으로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모두가 그를 피한다. 과거 무라츠키 사쿠미는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을 목격했고 신발 한 켤레와 편지 한 장만 남았다. 백선 신사에서 카즈야는 규쿠리와 훈련하고 키리야는 그에게 도전한다. 규쿠리 켜쿠리가 도전해서 이기자 카즈야 케저야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키리하가 화를 냅니다. 더 열심히 훈련하라고 압박합니다. 학교에서 카즈야 케저야는 키리하 때문에 과로에서 지쳐 있습니다. 그들은 치사토와 함께 타데타카에게 학생회실로 소환됩니다. 타데타. 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큰 소리가 나서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타데타카 위 가발이 떨어지면서 대머리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가발을 다시 쓰고 사과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타데타카는 1학년 5반 학생들이 2년 전에 사망한 나고 에이코 나고를 봤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합니다. 2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는 그들이 그 문제를 조사해주기를 원합니다. 키리하는 유령이라는 생각을 일축하고 아미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목격담의 원인입니다. 그들은 에이코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신문부 학생도 그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데타카는 신문부 부원 2명,
유이치와 나나코를 인터뷰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들은 신문부에 나나코를 만나 아이코의 유령 같은 모습을 목격하고 편지를 달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카즈야는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키리아는 화를 냅니다. 반면 나나코는 그들의 초능력에 흥분합니다. 그들은 신문부 부원인 유우를 간호사실로 데려가 휴식을 취하게 하고 인터뷰합니다. 키리아는 아미소끼를 제거해야 할 위험한 카메안이라고 밝힙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유우는 아이코가 팬클럽의 일원이었고 유이치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밝힙니다. 유우는 아이코가 무라츠키와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무라츠키가 가장 먼저 아이코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아이코의 여동생이 다른 이름으로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을 알리고 현장으로 달려간다. 카즈야는 오바이휘를 이용해 재빨리 현장에 도착한다. 나나코는 아미소기의 공격을 받지만 카즈야가 구해주고 나나코의 진짜 정체, 아이코의 여동생 네고 나나코임을 밝힌다. 그녀는 아이코의 여동생 네고 나나코임을 밝힌다. 나나코는 아미소기의 출연이 언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언니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고 한다. 키리아는 아미소기에 대한 나나코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카즈야는 편지에 대해 묻는다. 편지에 대해 묻는다. 나나코는 아미소기가 언급한 것이 편지뿐이라고 설명한다. 나나코는 무라츠키에게 편지에 대해 따지고 무라츠키는 아이코가 유이치와 멀어진 후 아이코를 괴롭혔다고 인정한다. 유이치와 멀어진 후 아이코를 괴롭혔다고 시인한다. 아이코가 죽은 날 무라츠키는 아이코가 화를 내며 옥상으로 갔고 거기서 아이코의 신발과 유서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무라츠키는 두려워서 편지를 숨겨두었다. 카즈야는 무라츠키에게 편지를 가져오라고 하고 나나코는 아이코의 유서를 읽는다. 억제된 성장에 대한 메모. 나나코는 자신을 탓하고 아미소기가 공격합니다. 카즈야와 키리아는 방어하지만 카즈야는 그것을 해치우는데 고전합니다. 그들은 아미소끼를 파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결정하고 키리아의 지시에 따라 카즈야는 나선형 직조를 사용하여 그것을 물리치는데 성공합니다. 나나코는 여동생을 위해 울지만 키리아는 아이코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억눌러 나나코를 보호했다고 설명합니다. 키리아는 나나코에게 자신의 죽음을 바라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것은 아이코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것이고 나나코는 이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키리아는 오사무, 타데타카, 그리고 치사토가 현장에 도착하는 동안 카즈야를 꾸짖습니다. 키리아가 카즈야를 벌하는 동안 한편 사나오 스메라기와 코츠는 나무에서 모든 것을 관찰합니다. 사나오와 코츠를 보호하기 위해 천국의 불꽃을 사용한 후 하노카는 사나오를 테마사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좋은 조건으로 헤어집니다. 학생회 사무실로 돌아온 타데타카는 나나코의 아미소기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사무, 치사토, 키리아, 카즈야의 상황. 즉각적인 저주 반발은 없어서 안심했지만 나나코는 저주에 지연된 영향으로 말을 못하고 방에 들어온다. 키리아는 저주 반발이 항상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한다. 카즈야는 나나코에게 사과하지만 나나코는 키리아의 지지와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한다. 키리아도 동의한다. 키리아는 떠나고 나나코는 카즈야에게 키리아 말이 맞다고 안심시킨다. 카즈야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키리아에게 나나코에게 너무 심했다고 걱정을 말한다. 하지만 키리아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오가 나타나 카즈야의 얼굴을 주먹으로 친다. 그리고 계속 공격한다. 카즈야를 지키려고 키리아가 개입하지만 사나오에게 제압당한다. 코츠도 개입하지만 사나오는 코츠를 무기 형태로 되돌린다. 키리아는 사나오가 아츠키 메가미에게 빙의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만 사나오는 부정한다. 키리아는 사나오가 아츠키 메가미에게 빙의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만 그는 부인한다. 사나오는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며 카즈야를 공격하는데 그가 죽은 오빠 수호를 대신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이다. 죽은 오빠 수호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나오가 카즈야에게 자신의 테마사로서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도전하자 키리아는 그녀를 알아보고 모두 함께 토지신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카즈야의 집으로 향하고 거기서 큐쿠리는 화려하게 등장하여 키리아와 장난스러운 대립을 벌인다. 사나오와 코츠는 키리아가 신에게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에 놀란다. 사나오와 코츠는 카즈야가 카미야미와 싸우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하나카의 무기를 다룰 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 그들은 큐쿠리와 상의했고 큐쿠리는 사나오가 카즈야의 힘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했다. 사나오는 큐쿠리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키리아는 전체 상황에 불만을 느꼈다. 사나오는 지역의 테마사를 결정하기 위해 카즈야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수호 스메라기의 장례식에서 하나카는 사나오가 아츠키 메가미에게 오빠들의 복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거절했다. 하나카는 사나오를 나무라며 복수를 추구하는 것을 그만두고 수호의 소원, 즉 평화로운 테마사의 삶,
하지만 사나오는 스스로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스오의 죽음에 대해 자책했습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사나오는 복수를 위해 카나카와 계속해서 결투를 벌이지만 카나카는 매번 쉽게 그녀를 물리칩니다. 사나오는 카즈야에게 카나카를 대신할 자격이 있는지 묻습니다. 키리야는 그의 대신 도전을 받아들이지만 카즈야는 침묵합니다. 결국 카즈야는 타데타카와 나나코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의 저주 유인 때문에 죄책감을 표합니다. 그는 테마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사나오에게 자신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키리야는 카즈야를 위로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며 옷을 벗고 육체적인 위로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카즈야를 안심시키고 그가 없으면 외로울 거라고 고백하며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결국 카즈야는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정서적으로 더 성숙해집니다. 더욱 성숙해졌죠. 키리야는 갑자기 성장했지만 사실은 카즈야가 정서적으로 성장한 거라고 설명합니다. 정서적으로 성장한 건 카즈야예요. 전날 사나오의 폭로에 대해 이야기하며 카즈야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합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키리야가 카즈야에게 이기면 상을 주겠다고 하며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하지만 쿄키리와 카스미가 그 광경에 놀라 들어오면서 방해를 받고 키리야는 장난스럽게 다투며 끌려갑니다. 상황에 놀란 쿄키리와 카스미가 키리야를 데려가면서 장난스러운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코카이, 쿄키리, 그리고 치사토 타케시가 멀리서 지켜보는 가운데 키리야와 카즈야는 다리 아래서 훈련합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죠. 키리야는 카즈야에게 공격 범위와 검을 든 상대에게 분리할 수 있는 점을 설명합니다. 검을 든 상대에게는 분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죠. 하지만 계획이 있다며 안심시킵니다. 한편 사나오는 하노카와 훈련하며 스파링 연습에 감사를 표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며 코치가 대화를 방해하지만 사나오는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계속해서 하노카와 이야기를 나눈다. 주제가 카즈야로 옮겨가고 코치는 그가 합격했을 거라고 말한다. 쿄키리의 자격 시험을 사나오는 코치의 오만함을 나무라며 그녀의 의견을 일축한다. 나중에 키리야와 카즈야는 함께 목욕을 하고 다가오는 결투에 대해 이야기한다. 쿄키리는 그들에게 싸움 중에 사용할 물인형을 제공했는데 그것은 피해를 전투원들에게서 인형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키리야와 사나오만 이 인형들에 의해 보호된다. 키리야는 자신의 오바이의 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내지만 만약 진짜 것이 손상되면 재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녀는 필요하다면 자신의 진짜 몸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카즈야를 격려한다. 카즈야가 그녀의 머리를 말려주면서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한다. 키리야는 수줍어하며 장난스럽게 카즈야를 쿡쿡 찌르며 그에게 물결표하라고 놀리듯 말한다. 조심해. 꿈속에서 카즈야는 어머니의 영혼인 카나카와 이야기하며 키리야가 왜 화를 냈는지 궁금해한다. 화가 났는지. 카나카는 키리야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익숙하지 자신을 보호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않다고. 꿈에는 키리하, 쿄키리, 치사토, 코카이, 카스미와 함께하는 웃기고 어색한 순간들이 포함되어 카즈야를 불편하게 만든다. 카즈야를 불편하게 한다. 카나카는 장난스럽게 그를 놀린다. 꿈이 끝나고 해가 뜨자 카즈야와 카나카는 작별 인사를 나눈다. 카즈야는 이전의 테마사와 자신의 어머니 사이의 관계를 밝히려고 시도하며 그들이 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카나카는 그의 기억이 아직 봉인되어 있어 그런 연관성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알려준다. 그는 깨어나 바지를 확인하고 다행히 꿈이었음을 안도한다. 백선 신사에서 카즈야와 사나오는 큐키리의 물 인형과 연결하여 그들의 결투. 사나오는 카나카의 후계자로서 카즈야의 자격을 의심하는 반면 카즈야는 저주를 불러들인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나오가 코치를 대하는 방식을 눈치챕니다. 카즈야가 인형 직조라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며 결투가 시작됩니다. 사나오는 그것을 순식간에 파괴하고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격렬한 싸움 내내 두 전투원은 자신의 기술과 전략을 보여줍니다. 큐키리는 카즈야가 이기고 있다고 히노카에게 자랑스럽게 알리지만 사나오는 강력한 공격으로 그를 놀라게 합니다. 서로 공격을 주고받고 상대의 움직임을 받아치며 격렬한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술을 계속 주고받습니다. 격렬한 전투 중 사나오는 공격을 퍼붓지만 카즈야는 물줄기 직조를 사용하여 방어합니다. 그는 반격하여 사나오를 다치게 합니다. 코치는 사나오에게 힘을 아끼라고 경고하지만 사나오는 듣지 않고 계속 파이팅. 두 선수 모두 잠시 멈춰 다음 수를 계획합니다. 히노카는 싸움을 지켜보며 계속 시간을 끌면 카즈야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큐키리는 사나오가 시험을 통과할 때 사용했던 기술에 대해 묻고 히노카는 그 기술이 근접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히노카는 사나오가 카즈야에게 접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반면 큐키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카즈야는 사나오를 전력으로 쓰러뜨려 츠키메가미가 단순한 도구 이상임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가 사나오에게 돌진하고 히노카는 사나오의 비기,
히비키리를 사용하는데 코치의 도움을 생각합니다. 그는 사나오에게 돌격하고 히노카는 사나오의 비기 히비키리를 사용하는데 코치의 도움을 생각합니다. 그 기술은 히비키리입니다. 카즈야는 승천을 발동시켜 히노카를 놀라게 하고 근육 강화 직조를 사용하여 사나오의 공격을 막습니다. 큐키리는 호각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노카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카즈야는 코츠를 잡아 손잡이를 부러뜨리고 성공적으로 사나오를 마무리합니다. 회오리뱀이라는 기술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전투 후 카즈야는 승천을 해제하고 평상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키리야는 장난스럽게 그의 엉덩이를 툭 치며 축하했고 큐키리도 카즈야를 축하했습니다. 사나오는 코치의 검을 줍고 히노카는 치키메가미의 손상을 설명하지만 카즈야가 코치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었기에 감사해야 한다고 사나오에게 일깨워줍니다. 완전히 사나오는 카미오카 주민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히노카와 함께 떠납니다. 하지만 카즈야는 전투 후 기진맥진하여 쓰러집니다. 카즈야의 방으로 돌아와 큐키리와 키리야는 승천의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카스미가 저녁 식사를 부르고 식사 중 카즈야는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승천의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키리야는 카스미에게 일시적인 것이라고 안심시키지만 카스미는 카즈야를 돌보는 재미있는 상상을 합니다. 카즈야를 돌보는 것에 대한 키리야는 장난스럽게 큐키리를 놀리며 그녀를 당황하게 합니다. 키리야가 카즈야 목욕을 큐키리가 도와주는 걸 제안하고 큐키리는 처음엔 주저하지만 카즈야가 테마사이기 때문에 그를 돕기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처리하고 카즈야는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 큐키리는 일어나 보니 카즈야와 키리야가 욕실에서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화장실에서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키리야는 화가 나서 너무 일찍 소리를 질렀다고 큐키리를 묵습니다. 키리야가 카즈야와 함께 사는 것과 항상 함께 목욕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이 일로 시라미네 시로는 수업 시간에 가짜 재판을 열어 판사와 배심원 역할을 자처하며 법을 적용하고 카즈야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형벌로 끔찍한 거북이 등껍질 속박 진자 장치를 선고합니다. 수업 후 카즈야는 시로, 타케시 치사토, 아사나이 오사무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키리야는 마침내 자신이 치키메가미임을 밝힙니다.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그때 카즈야는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친 초자연적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고 폭탄 발언을 합니다. 난장판, 초자연적인 난장판 말이죠. 그들은 변칙현상, 저주, 그리고 카즈야 자신이 금기의 아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카즈야의 친구들은 동아리에 가입하고 동아리를 만드는 데 동의합니다. 타디타 카다디타와 나나코 나나카이도 그들의 지지를 약속하며 나타나고 그들이 저주 반발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룹은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최근에 일어난 주목할 만한 일이 있는지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 치사토, 나나코, 그리고 타디타카는 수영 수업 후에 속옷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밝힙니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밤에 치사토가 방에서 자는 동안 그녀는 오사무와 미메이 미유가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오는 동안 카즈야를 꿈꿉니다. 미유가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옵니다. 미메이는 치사토의 옷장을 뒤지며 그들이 찾던 것이 계획대로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계획대로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수영 수업 시간에 시로는 수영복을 입은 여자아이들을 훔쳐본다. 그때 카즈야가 다가와서 시로의 안경이 어디 갔냐고 묻는다. 치사토는 어딘가에 두고 온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라커룸으로 돌아가지만
옷들이 난장판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었다. 그때 시아 가장자리에서 이상한 생물이 환풍구를 통해 재빨리 지나가는 것을 본다. 마치 임무라도 수행하는 것처럼 카즈야는 치사토의 이상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모두를 모은다. 키류는 아미속이 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시로는 그 녀석을 유인할 미끼가 필요하다며 치사토와 나나코의 속옷을 요구한다. 바로 그들의 속옷을. 치사토는 거절하며 시로를 때린다. 타데타카는 자신의 속옷을 제공하지만 시로는 거절한다. 키류는 시로의 계획에 동의하고 결국 그녀의 속옷을 미끼로 사용하여 상자 함정에 놓는다. 범인을 잡았는데 애니메이션 개구리가 그려진 팬티 한 벌이었어요. 개구리 만화가 그려진 팬티였죠. 카즈야는 그 속옷이 치사토의 것이라고 알아봤지만 치사토는 부인했고 그 때문에 속옷이 학교 옥상으로 도망쳤어요. 키류와 카즈야가 재빨리 따라갔는데 거기서 아미소기가 모여들더니 저주를 퍼붓고 거대한 개구리 괴물로 변신했어요. 카즈야와 키류가 싸웠지만 개구리에게 아무런 피해도 줄 수 없었어요. 치사토, 시로, 오사무가 옥상에 도착했고 카즈야는 다시 한번 그 속옷이 치사토의 것이 맞는지 물었어요. 그들은 치사토에게 그 속옷이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고 속옷에 대한 욕망이 아미소끼를 낳았다고 말했어요. 네, 팬티 한 장이 어떻게든 나았다니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치사토는 마지못해 속옷이 자기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했고 그들은 그게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카즈야와 키류는 개구리 괴물을 물리쳤고 괴물은 다시 팬티로 돌아갔어요. 치사토는 속옷이 자기 것이지만 오랫동안 넣어두었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키류는 카즈야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카즈야는 자신의 속옷을 벗는다. 그들은 키류가 버려지고 사용되지 않아 외로웠다고 추측한 아미소기에게 속옷을 준다. 버려지고 사용되지 않아서 속옷 조각들이 하늘로 빗줄기 속으로 날아오르는데 도시 건너편에서도 볼 수 있다. 키류는 치사토에게 이것이 속옷에 대한 최고의 결과라고 말하고 그녀는 동의한다. 카즈야를 제외한 일행은 위기양양하게 서 있는데 카즈야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당황하여 자신의 몸을 가린다. 그 속옷들은 계속해서 하늘로 날아올라 결국 우주에 도달해서 어떤 우주비행사가 그것을 발견한다. 그날 밤 늦게 오사무는 이상한 빗줄기에 대해 TV에서 추궁을 받고 있는데 코카이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고 있다. 한편 카즈야와 키류는 욕조에서 편안하게 앉아 치사토의 속옷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평범한 아미소끼나 츠구모모처럼 폼 잡고 있는 거야. 한편 카스미는 옷을 뒤지며 카즈야의 속옷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아내려고 난리야. 걔는 카즈야가 팔았거나 뭔가 수상한 짓을 했다고 확신해. 학교에서 야스키는 미메이 아루미와 아키토 아샤미네와 수다를 떨며 괴상한 변이체들과의 다음 대결을 계획하고 있어. 카즈야는 키류와 검은 오비를 맨 여자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고 쿠쿠리에게 말해. 쿠쿠리는 카즈야의 봉인된 기억이 돌아오는 것을 깨닫고 그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해. 그 기억들은 봉인되어 있었으니까.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쿠쿠리는 그것이 승천을 사용한 카즈야의 부작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키류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해야겠다고 생각해. 나중에 쿠쿠리는 궁금해서 카즈야에게 꿈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 카즈야는 그냥 꿈이 갑자기 끝났다고 말해. 마이크 떨어뜨리고 사라졌다고. 하지만 카즈야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에 대해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고도 말합니다. 그 여자가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러자 키류는 스메라기 저택 현관에 도착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스나오가 갑자기 집 옆 벽을 뚫고 밖으로 날아갑니다. 문 옆 벽으로. 키류는 스나오의 안부를 확인하고 스나오를 걱정하며 울기 시작하는 스메라기 스즈무를 만납니다. 스나오가 괜찮은지 걱정하며 울었습니다. 무너진 병에서 스메라기 스즈리가 나타나 남편에게 스나오를 너무 감싸지 말라고 합니다. 스나오를 감싸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나오는 어머니와의 결투를 계속하려고 일어서지만 바로 패배합니다. 키류는 스나오의 집에서 스나오를 만나고 스나오는 자신과 카즈야에게 폐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자신과 카즈야에게 폐를 끼친 것을 사과했습니다. 스나오는 키류에게 코츠가 수리 중이며 둘 다 코츠가 괜찮아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오가 카나카의 죽음에 대해 묻자 키류는 카나카가 악령의 시인 후 자신이 제거했다고 말한다. 악령의 시였던 거야. 카즈야는 스메라기 저택에 도착하여 그 위험에 놀란다. 그래서 카즈야는 용감한 척하며 걸어가지만 갑자기 죽음의 기운을 느끼고 뭐야 하고 생각한다. 그는 알지 못하지만 스즈무는 문 너머에 숨어 스나오에게 덤빈 카즈야를 닌자 모드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갑자기 스즈리가 나타나 스즈무를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하고 그 기분 나쁜 기운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두 사람에게 차를 대접한 후 스즈리는 두 사람을 남겨두고 미닫이 문을 닫는다. 스나오는 카즈야에게 이전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카즈야는 스나오가 자신의 감정에 매우 솔직하다고 말하고 그 말은 스나오에게 오빠를 떠올리게 한다. 스나오가 카즈야에게 고백하며 카즈야에게 패배한 후로는 스메라기 도장에 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 카즈야와 결혼하지 않는 이상 도장에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 스나오는 카즈야에게 애원하다가 협박하려는 순간 스즈리가 돌아온다. 스즈리는 슈즈를 열고 두 사람이 마치 연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두 사람은 스즈리에게 연인임을 확인하려 하지만 스즈리는 그들을 시험한다. 두 사람을 함께 목욕하도록 시키면서 20년 전 스즈리는 모든 훈련 상대를 이기고 목욕하러 갔다. 목욕하러 그녀의 상대들은 스즈리에게 한 대라도 맞히면 결혼해야 한다는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스즈무는 실력이 부족해서 청소를 한다고 말한다. 스즈리 가문과 결혼해야 한다는 규칙과 스즈무의 서툰 실력 때문에 청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눈다. 스즈리는 알몸으로 욕실에 들어가 스즈무가 여전히 청소하고 있는 것을 본다. 스즈리가 스즈무를 치려는 순간 두 사람이 미끄러지면서 스즈무가 우연히 걸레로 스즈리를 친다. 걸레로 스즈리를 치게 된다. 스즈리는 스즈무에게 책임을 지고 자신과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고 스메라기 도장에 어울리는 남자로 만들겠다고 한다. 스메라기 도장에 걸맞는 남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한다. 현재로 돌아와 스즈리는 스나오와 카즈야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함께 목욕을 시킨다. 서로를 향한 스즈무는 욕조 물속에 숨어 카즈야를 공격할 기회를 노린다. 두 사람이 욕조에 들어가자 스즈무가 공격하지만 실수로 스나오를 친다. 스즈리는 다시 스즈무를 처리하고 욕조는 피로 더럽혀져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시험을 계속하며 스즈리는 두 사람에게 알몸으로 함께 자는 것을 요구한다. 스즈리는 두 사람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린다. 스나오는 카즈야를 이불 속으로 데려가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흉내낸다. 서로 친밀한 척하는 동안 스나오는 카즈야에게 반하게 된다. 카즈야에게 스즈무가 방으로 난입하여 다시 공격하지만 실수로 스나오의 중요 부위를 친다. 카즈야 대신에 카즈야를 공격하기 전에 그는 다시 스즈리에게 처리된다. 스즈리는 그들에게 계속하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미 끝났다고 말하며 요에 묻은 피 얼룩을 가리킨다. 스즈리는 핏자국과 스나오의 천여막을 조사하여 그것이 온전함을 확인하고 그 피가 스나오의 손가락에서 난 것임을 알아냅니다. 스즈리는 그녀를 속이려 했던 것에 대한 벌로 스나오와 카즈야를 고문독으로 가득 찬 방으로 데려갑니다. 벌을 받은 후 스나오는 카즈야를 그들의 저택에서 배웅하고 스즈리와 스즈무가 그들을 배웅합니다. 스즈무는 스즈리가 자신이 진 것만으로 그들을 결혼시키려 했던 행동이 지나쳤다고 말합니다. 단지 자신이 졌기 때문이라고. 스즈리는 스나오가 카즈야와의 결투를 묘사한 방식이 그에 대해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대답합니다. 스즈무는 마침내 스나오가 카즈야에게 완전히 반했다는 것을 알아채고 격분합니다. 완전히 폭발합니다. 하지만 스즈리는 잠깐 형, 폭력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스나오는 카즈야에게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함께 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커플로서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즈야는 모두가 우리가 가짜 연애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하지만 스나오는 믿지 않고 바로 카즈야를 때리면서 거짓말은 계속된다고 주장해. 그러고는 스나오는 침대에서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그것이 무언가를 의미했는지 아니면 카즈야가 그냥 둔감한 건지 궁금해해. 알고 보니 카즈야는 그것이 모두 연기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몰랐어. 아야. 그날 밤 늦게 스나오는 이불을 뒤척이며 온갖 창피함을 느껴. 쿠쿠리는 카미오카 주변에서 저주를 풀고 다니며 마치 하쿠센 신사의 보스처럼 활약해. 코카이유가 차를 가지고 오지만 쿠쿠리는 너무 심한 정화 때문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 한편 학교에서 키류는 쿠쿠리가 쓰러진 것을 카즈야에게 알려주고 그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해서 퇴마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해. 육상부 훈련 장면으로 바뀌고 미츠리는 정말 대단하게 활약해. 이전 기록들을 모두 깨고 말았어요. 선생님은 엄청 자랑스러워하며 마치 육상 스타라도 된 양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천재조. 마나 모나카는 미츠리를 데리고 가 선생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마나는 그 후 미츠리를 축하했고 미츠리는 마나가 항상 자신을 응원해줬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키토 아샤미는 배경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씩 웃었어요. 개인 상담부에선 학생들의 다양한 요청과 고민들을 살펴봤어요. 시루의 행동에 대한 수많은 불만 외에는 특별히 우려할 만한 것은 없었어요. 행동 말이에요. 시루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며 가슴 큰 여자애들에게만 작업 건다고 주장했고 그 때문에 치사토에게 맞았어요. 나중에 시루는 학교 옥상의 약속 장소로 향했지만 미츠리가 그곳에 편지를 들고 있었고 편지를 잘못 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잘못된 사물함이네. 미츠리는 시루에게 편지가 진심인지 묻고 마나 같은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낸다. 마나 같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루는 당황하여 미츠리를 위로하며
그녀가 더 귀엽다고 말한다. 미츠리는 그의 말에 얼굴이 빨개져서 시루가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보낼 편지였다고 설명하는 것을 듣지 못한다. 그 편지는 다른 사람에게 보낼 편지였다고. 미츠리는 시루를 남자친구로 받아들이고 시루가 다른 말을 하기 전에 떠난다. 그날 밤 미츠리는 마나보다 먼저 달리기 시합에서 이기고 남자친구도 먼저 사귀게 된 것에 대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한다. 마나보다 먼저 달리기에서 이기고 남자친구도 먼저 사귀다니 정말 운이 좋았어. 다음날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은 시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둘이 팔짱을 끼고 함께 걷는 것을 보면서 시루는 미츠리, 우리 좀 덜 스킨십하는 게 어때? 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츠리는 괜찮아 라며 그의 부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한다. 하지만 미츠리는 아니, 괜찮아 라며 그의 요청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완전히 무시한다. 아무렇지도 않게. 한편 카즈야, 키리하, 치사토, 오사무는 멀리서 몰래 지켜보고 있다. 멀리서 그 장면을 흥미진진한 드라마처럼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들 저 둘은 대체 뭐 하는 거야? 하는 반응이었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시루가 완전 바람둥이라서 결국 미츠리랑 헤어질 거라고 수군거렸어요. 드라마틱했죠? 정말. 마나는 미츠리와 시루에게 다가가 미츠리가 헤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시루의 바람기 많은 성격을 경고했어요. 미츠리는 마나의 말을 질투라고 치부했고 마나는 떠났어요. 학교 옥상 데이트에서 시루는 마나에게 자신이 항상 자기 스타일의 여자들에게 잘해주느라 나쁜 평판과 낮은 인기를 얻었다고 말했어요. 시루는 마침내 미츠리가 받은 러브레터가 마나에게 보낸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사과했어요. 미츠리는 그의 말을 부정하고 그의 가슴을 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헤이자쿠라가 떨어졌어요. 헤이자쿠라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시루는 미츠리가 아미소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등 뒤에 시루는 미츠리가 이상한 힘을 가진 물건을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미츠리는 부인하지만 시루는 그녀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위험을 경고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부인하며 가방을 들고 울면서 도망칩니다. 시루는 다른 동아리 회원들에게 미츠리가 아미소끼를 가지고 있다고 알립니다. 아사무라는 이전 요청 중 하나를 읽고 그것이 미츠리의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마나의 집 밖에서 미츠리를 만나기로 결정하고 카즈야는 자신의 추론을 내놓는데 미츠리는 마나를 없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나에게 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에게 미츠리는 완전히 틀렸다고 카즈야를 비웃고 키리야는 그의 사타구니를 걷어찹니다. 마나는 무슨 소란인지 보려고 집에서 나옵니다. 미츠리는 마나에게 신발을 돌려주며 선물에 감사했고 매일 신었는데 그 때문에 능력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는 실력이 훨씬 나아졌어. 그리고 시루의 아미소기 설명을 통해 마나는 미츠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한 일을 증오할 거라고 생각해서 미츠리의 능력을 방해하려고 신발을 주었다는 걸 알았어. 대신 미츠리를 없애기 위해 마나가 그 신발을 신어.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미츠리를 없애기 위해 마나가 신발을 신는 거야. 카즈야와 키리야는 미츠리를 보호하며 오바이 휠을 이용해 도망치려고 해. 하지만 마나는 아미소끼를 사용해 그들을 쉽게 따라잡아. 그들은 마나와 싸우려 하지만 카즈야와 키리야는 금방 제압당해. 그리고 카즈야는 승천을 사용하자고 제안하지만 키리야는 그것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거절해. 최후의 수단이라고. 미츠리가 그들의 싸움을 막고 마나를 부르며 키스해. 미츠리는 마나에게 너무 쉽게 포기했고 사과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고 소리쳐.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두 사람은 화해하지만 마나는 아미소기에 빙의돼. 완전히 지배당하기 전에 마나는 미츠리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해. 카즈야는 마나를 피해 미츠리를 업고 도망친다. 어쩔 수 없이 카즈야와 키리야는 승천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신발을 파괴한다. 학교에서 시로는 마나가 아미소기의 숙주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아미소기에 마나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집으로 돌아온 후 걸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집에 돌아온 직후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한편 분대원들은 미츠리의 갑작스러운 변신에 모두 당황한다. 반면 시로는 진심으로 미츠리에게 고백하려 하지만 결국 우리처럼 차였다. 이 모든 와중에 키리야는 탐정처럼 생각하며 아미소기 사건에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수상하고 그녀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카즈미는 키리오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른다. 카즈미는 키리오를 벌하기 위해 카즈미의 방으로 달려간다. 학교에서 카즈미와 키리오는 친구인 시토와 시로오메, 아사인 아사나이, 그리고 치카오 치케시를 만난다. 카즈미는 이상함을 느끼고 키리오는 카즈미가 속옷을 잊었다고 말하며 치마를 들어 올린다. 치카오가 키리오의 변태 행각에 폭력을 행사하는 동안 아사히는 카즈미의 공책을 열어보고 즉시 그들이 꿈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며칠 전 이스즈 이루아는 매우 텅 빈 교실에 있었다. 이스즈는 다른 선생님들과 상의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교실을 혼자 남겨둔다. 시로는 실종된 학생들이 이 기묘한 수면병 때문에 망가졌다는 소문을 폭로한다. 이 이상한 수면병 말이다. 하지만 키리아는 팀을 규합하고 몇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동아리 담당 교사를 구한다. 시로는 미인일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들뜨지만 아니, 망할 큐큐리다. 그래서 그들은 이 수면병 악몽의 첫 번째 희생자의 집으로 향했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깊이 파고들 준비를 했습니다. 규규리는 그 현상이 베개 츠키마가미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헤이자쿠라로 희생자의 베개를 조사해보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처음 3명의 희생자를 조사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자 그들은 다시 동아리방으로 돌아와서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시로는 3명의 희생자가 친구 사이였고 자주 말썽을 피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 3명에 대한 단서를 찾던 가즈야는 그들이 부재가 아닌 병가 처리되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부모님께서 전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가즈야는 이에 대해 이스즈 선생님께 따져 물었지만 이스즈는 꿈속으로 빠져들어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그들은 그녀의 베개가 아미소기임을 알아챘습니다. 그 베개가 학생들을 꿈속에 가두고 있었기 때문에 베개를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꿈의 세계 안에 규규리는 꿈에 들어가는 것을 돕기 위해 쿠시모모 바쿠라 베개를 초대하고 이즈스에게 내부에서 아미소기를 파괴하도록 설득하려 한다. 바쿠라는 그들에게 꿈의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며 카즈야, 키리하, 치사토, 오사무, 시로를 안으로 보낸다. 시로는 그들이 꿈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 스케치북에 메시지를 적는다. 그들이 들어가면 말이다. 타데타카는 현실 세계에 남기로 한다. 왜냐하면 그의 역겨운 엉덩이가 너 때문에 내가 망쳤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꿈의 세계 안에서 그들이 꿈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 카즈야와 키리아는 이즈스와 대면하러 간다. 그들은 이즈스에게 꿈을 떠나 베개를 파괴하라고 간청하지만 그녀는 괴물 같은 웃음을 짓는다. 그녀는 그들의 도착을 미리 계획했고 그들이 미리 훔친 베개는 가짜였다고 밝힌다. 모퉁이 뒤에서 시로, 치사토, 오사무가 회수한 가짜 베개가 터진다. 모퉁이 뒤에서 시로, 치사토, 오사무가 회수한 가짜 베개가 터져 나온다. 활활 타오르고 4명은 학교 건물을 뛰쳐나와 싸움을 시작했다. 치사토, 오사무, 시로는 무너진 병에서 지켜보지만 갑자기 다른 학생들과 자신들의 그림자들에게 둘러싸인다. 이즈는 그림자들에게 공격을 명령하지만 분필가루 구름이 나타나고 3사람은 도망친다. 카즈야와 키리아는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다가 점점 압도당한다. 그림자들이 더 많은 오바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림자 카즈야가 카즈야를 공격하고 서서히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치사토, 오사무, 시로는 한 소녀의 도움으로 교실로 도망친다. 그 소녀는 진짜 이즈라고 밝힌다. 이즈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다. 학생들이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떻게 결국 베개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꿈속에서는 원하는 만큼 단호할 수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결국 학생들이 자신의 꿈속으로 끌려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가 계획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이즈는 그림자가 베개를 가지고 있지만 카즈야가 바빠서 가져올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방법이 없어요. 오사무는 자신이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즈는 그림자 자신과 맞서 싸우며 기습 공격을 가합니다. 그림자의 몸 안에 베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다른 그림자들에게 금세 제압당합니다. 베개를 빼앗기 전에요. 그림자 이즈는 종이를 이용해 거대한 거미로 변신합니다. 그림자 카즈야가 자신을 지배하기 전에 그는 벗어납니다. 카즈야와 그의 그림자는 나선형 조직으로 최후의 결전을 벌이고 카즈야는 그림자를 물리칩니다. 거대 거미 형태의 그림자 이즈는 이즈를 공격하지만 치사토의 도서관 골렘과 오사무의 스케치북 용에게 공격받고 시루는 자신의 향수를 사용하여 그림자 학생들을 이즈에게서 유인합니다. 그림자는 오사무와 치사토를 거미줄로 감싸지만 카즈야가 금세 풀어줍니다. 시루를 먼저 구출한 후 거미로부터 그들을 구해주는 사람 카즈야가 거미를 뒤집어서 억누르고 이스즈가 마무리하고 베개를 없애버린다. 이를 마친 그들은 바쿠라가 꿈속 세상에서 다시 잠들라고 메시지를 보낸다. 현실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다음날 학교에서 카즈야와 키리아는 이스즈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말한다. 단호해졌다고. 꿈의 세계를 나가기 전에 시루는 자신의 성전 안 된 몸을 확인하지만 흥분하지 않는다. 오사무는 현재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에게 끌릴 것이라고 추론한다. 대신에 시루는 자신에게 끌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오사무의 주장을 반박한다. 오사무의 몸을 가지고 놀면서 흥분하는 대신에 카즈야와 키리아는 방에서 만화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린다. 문을 열자 카즈야는 괴로워하는 사나우를 만난다. 사나우는 카즈야, 키리하, 그리고 큐쿠리에게 코츠가 수리 후 깨어나지 못한다고 알린다. 수리 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하노카가 에코스톤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고 말한다. 신성한 배꼽 동굴 안에 있는 에코스톤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 혼자 가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하노카도 함께 갈 수 없으니
카즈야와 키리아에게 부탁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기차를 타고 빠르게 목적지로 이동하여 큰 호텔에서 방을 빌린다. 그룹은 기차를 타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여 큰 호텔에서 방을 빌린다. 큰 호텔에서 방을 빌린다. 그러자 키리아는 사나오에게 시무룩해하지 말라고 한다. 사나오는 코츠를 생각하고 오랫동안 심하게 굴었던 것에 대해 내일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심하게 대한 것에 대해 내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 세 사람은 제대로 즐기며 왕처럼 잔치를 벌이고 키리아는 카즈야에게 자기 전속 요리사가 되라고 곧장 요구하며 마치 왕족처럼 먹여달라고 한다. 실컷 먹은 후 그들은 잠자리에 들고 사나오는 깜짝 놀란다. 카즈야와 키리아가 같은 침대를 쓴다는 것을 알게 되자 카즈야는 배려하려고 애쓰지만 키리아는 그냥 아니야. 걔는 코츠의 감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 이불 속에서 카즈야는 사나오한테 좀 더 조심해야 해 라고 하지만 키리아는 그럴 수 없다며 사나오는 아직도 코츠의 마음을 몰라서 당장 그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 키리아는 자신, 큐키리, 히노카 모두 코츠가 왜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지 알고 있지만 사나오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며 계속해서 카즈야와 장난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해. 그날 밤 사나오는 코츠와 대화하는 꿈을 꿔. 사나오는 코츠에게 말하려 하지만 코츠는 계속 사과만 하고 사나오는 코츠에게 손을 뻗기 전에 꿈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키리아와 카즈야가 함께 자고 있고 그러고 나서 코츠를 꺼내 조사하고 생각에 잠겨. 다음 날 세 사람은 숲을 지나 동굴에 도착해.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돌비석이 있는 큰 방에 도착해. 사나오는 코츠를 메아리 돌 위에 놓고 깨어나기를 기도한다. 칼날에서 코츠가 인간의 모습으로 잠든 채 큰 구근 같은 식물이 나타난다. 그 안에 인간의 모습으로 잠들어 있다. 사나오는 코츠를 부르며 사과하고 깨어나 달라고 요원하기 시작한다. 수많은 에미소기가 그들 주위에 나타나는데 사나오는 자신과 코츠가 과거에 물리쳤던 것들임을 알아본다. 키리아는 그것들이 코츠의 자기의심의 발현이라고 추측하고 사나오에게 자신과 카즈야가 그들을 방어하는 동안 계속 코츠를 부르라고 말한다. 사나오는 계속 그를 부르지만 소용없자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에 잠긴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코츠는 과거의 실패를 되돌아보며 설령 깨어난다 해도 사나오가 자신은 필요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츠의 마음속에 수호 스메라기의 모습이 나타나 의심은 카타나의 날을 무디게 할 것이며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수호를 없앤 변칙 존재가 에미소기들 사이에서 나타나 물리친다. 카즈야, 그것은 코츠가 갇힌 구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사나오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려 하지만 카즈야가 그녀를 막고 키리아에게 승천을 사용하자고 제안합니다. 키리아는 승천을 사용하기 전에 이길 수 없었다면 모두 죽을 거라고 거절합니다. 힘이 다 떨어지면 모두 죽는다고 말입니다. 괴물은 코츠를 삼키고 사나오는 눈물을 터뜨립니다. 사나오는 일어서고 그들은 동시에 서로와 함께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서로 함께 빗줄기와 함께 코츠가 그 기형생물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다시 깨어납니다. 사나오와 코츠는 울며 서로에게 사과하고 껴안습니다. 카즈야도 두 사람이 화해하는 것을 보며 울고 있습니다. 기형생물이 사나오와 코츠를 공격하지만 두 사람이 승천을 사용하여 즉시 파괴합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카즈야는 두 사람을 위해 기쁨의 눈물을 계속 흘립니다. 키리아가 그를 친다. 사나오는 승천의 부작용을 모른 채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다. 그들은 사나오와 코츠에게 그 이유를 설명한다. 카즈야와 코츠는 눈가리개를 하고 사나오가 목욕하는 것을 돕고 키리아는 지켜본다. 집으로 돌아온 사나오와 코츠는 큐키리에게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키리아는 그에게 그 모든 소동이 스구모모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한다. 주인에게서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정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키리아에게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확신시켜주고 키리아는 얼굴을 붉힌다. 사나오는 큐키리가 숙박비를 지불해준 것에 대해 계속 감사를 표한다. 큐키리는 어리둥절해한다. 코카이유가 와서 큐키리에게 타기리가 방문했다고 알린다. 타기리는 약속대로 큐키리를 데리러 왔다고 말하고 큐키리는 더욱 혼란스러워한다. 키리아는 허락하고 타기리는 큐키리를 데리고 간다. 카즈야는 타기리가 그들의 경비를 지불했다는 것을 깨닫고 키리아는 그것을 밝힌다. 큐키리를 사흘 동안 바꿔줬어요. 이즈즈 이리아는 개인 상담부와 이야기하며 자신의 아미소기 베개를 누군가에게 받았지만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아마도 학생에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카즈야는 누군가가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닌지 묻고 키리아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키리아는 신발 아미소기가 속옷 아미소기 사건에서 왜 날뛰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게다가 키리아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편리하게 악의적이고 방해적인 일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최근 아미소기 사건들이 고의적으로 일어났다고 의심하지만 미유는 궁금해합니다. 키리아는 앞으로 경계를 늦추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미메이 미유는 의자에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며 심심하다고 불평합니다. 야스키는 미메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미메이는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고. 그 베개 때문에 재밌었졌어. 미메이는 카가미 카즈야와 키리아가 이전 아미소끼를 파괴한 것을 비난하며 그들을 없애버리고 싶다고 외칩니다. 키도 아샤미네는 미메이를 거절하며 그들이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미메이는 자신이 직접 두 사람을 제거하겠다고 말하며 아자미가 그들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아키토가 나서서 두 사람에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아자미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미메이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자미는 그들의 거래를 상기시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야스키는 엄청나게 회의적이며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아자미를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아키토는 어차피 망했으니 그냥 따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 파편을 손에 넣기 위한 것이며 만약 그들이 그것을 해낼 수 있다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백 년 전 어떤 집에서 아키토, 아루미, 히우미는 모두 동시에 츠구모모가 되었습니다. 위남매로서 그들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그를 섬기기로 했지만 사람으로서 대우받는다는 조건하에 말이죠. 주인은 히우미와 그녀의 행운 조작 능력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좋은 삶을 살았지만 마물들이 마을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히우미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히우미는 자신의 힘을 남용한 주인 때문에 마물들이 나타났다고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힘을 남용한 주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히우미가 주인을 막으려 하자 그는 아키토와 아루미의 안녕을 위협하며 히우미를 복종시켰습니다. 아키토와 아루미가 주인의 행위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들은 폭도를 이루어 주인을 죽였지만 히우미도 함께 죽였습니다. 곧 그들은 아키토와 아루미에게 무기를 돌렸고 아키토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모두 죽여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위형제로서 마을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여러 주인을 섬겼지만 결국 누구에게도 봉사하는 것에 지쳐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키토와 아루미는 강에서 떠내려오는 붉은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그 그릇을 건져 올리자 갑자기 뿅 하고 이상한 미오이가라는 차원 공간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야스키가 그들에게 달려들며 마구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협상은 없었고 아키토는 야스키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아루미를 온 힘을 다해 지키다가 미미네가 호기심에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탄만과 마주하게 되었고 탄만은 그들에게 미오이가에 대한 공식적인 환영 인사와 그곳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키토와 아루미는 이 기묘한 차원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아키토는 탄만과 다른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질문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계속 숨기고 있는 질문들로 말이죠. 평화롭긴 한데 분명 이곳엔 뭔가 이상해. 어느 날 두 명의 츠구모모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어. 그때 단만이 아키토와 아루미에게 명왕가의 진실, 즉 창시자 미야라히가 신이 힘을 빼앗아 명왕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 신이 자신들의 돌조각을 빼앗겼다고. 그는 그들의 돌조각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새로운 돌조각을 얻기 위해 신을 없애는 데 명왕가를 도울 건지 물었어. 생각해본 후 아키토와 아루미는 돌조각을 찾는 사냥에 명왕가에 합류하기로 했어. 돌조각을 아루미의 점술 능력을 이용해 언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결정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츠구모모들이 힘을 잃자 일부 츠구모모들은 아루미의 점에 의존하는 것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 젠부가 명왕가의 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루미는 검은 덩어리의 점을 보았어. 아키토, 아루미, 미메이, 야스키, 그리고 치카게가 그것을 잡아 명왕가로 데려왔어. 거기서 검은 그림자가 아자미로 드러났다. 아자미는 그들에게 어떤 신이 가장 적절한 목표이며 어떻게 그들을 더 약화시킬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했다. 아자미는 자신의 조건을 따르는 대가로 그들과 협력했다. 아키토, 아루미, 미메이, 야스키는 아자미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카미오카로 파견되었다. 현재로 돌아와 아키토는 다른 세 사람에게 그들의 목표를 위해 아자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상기시킨다. 골목에서 아자미는 오락실로 가는 카즈야와 키리아를 염탐한다. 명왕가에 있던 초창기에 아루미는 미메이와 함께 온천에서 목욕을 했다. 그곳에서 미메이는 아루미와 아키토가 연인이라고 놀리고 가슴을 만졌다. 거기서 미메이는 아루미를 놀리며 아키토와 연인 사이라고 놀리고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키리하, 카가미 카즈야, 미유 미메이, 아샤미네 아키토는 아나운서가 철권 토너먼트를 소개하는 토너먼트 경기장에 있다. 미메이는 철권 아케이드 게임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꼭대기에 착지한다. 키리하 옆에 앉아있는 카즈야. 미메이가 키리하에게 큰 소리로 인사하지만
키리아와 카즈야는 미메이를 알아채지 못한다. 아키토가 미메이에게 신호를 보내고 미메이가 학교에서 자신들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아키토가 가려는 찰나 미메이가 그들과 함께 게임을 하자고 부른다. 하지만 갑자기 키리아가 큰 소리를 지르며 순식간에 그들은 게임 속 세계로 빨려 들어가 바로 현재의 공경에 처하게 된다. 그들이 아미소가 주인을 최대한 빨리 쓰러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자 갑자기 히로아시가 나타나 이 격렬한 토너먼트의 주최자임을 밝힌다. 이 엄청난 토너먼트에 4사람은 팀을 이루고 키리아가 첫 번째로 상대인 다루만과 싸우면서 토너먼트가 시작된다. 키리아는 격투 게임의 조작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금방 패배한다. 곧바로 잠시 후 아키토가 링에 들어서며 카즈야에게 자신이 그는 다루만을 쉽게 이기고 상대에게 위상 페널티를 주는 것을 포기해. 아키토의 다음 상대는 검을 든 켄시로로 밝혀져. 키리아는 그를 부정행위라고 비난하지만 히로키는 무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설명해. 대회에서 아키토는 팔을 미세하게 칼날로 변형시켜 켄시로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 카즈야와 키리아가 눈치채지 못하게 게이지가 가득 차자 아키토는 켄시로의 무기를 빼앗고 치명타를 날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패배하여 무승부가 돼. 두 팀 모두 페널티를 받아 미메이가 토끼 수트를 입게 돼. 하지만 아키토는 상대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을 삼가. 미메이는 다음 경기에서 나미카와와 싸워. 시작 전에 아키토는 미메이에게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속삭이고 미메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확신시켜 줘.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그녀는 이건 잊으라고 했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어요. 쓸모없는 놈한테. 히로키가 상대팀의 최종 전투원으로 나타납니다. 미메이는 히로키를 혼란스럽게 하고 제압하려 하지만 쓰러집니다. 카즈야가 토너먼트의 마지막 경기를 시작합니다. 여러 파워업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로키는 카즈야에게 패배합니다. 5명은 히로키가 아미소비를 파괴하는 데 동의하면서 아케이드 세계를 떠납니다. 히로키는 전투에 대한 자신의 열망을 깨닫도록 도와준 카즈야에게 감사를 표하고 떠납니다. 세계 여행을 떠나겠다고 외치며 아자미는 화가 나서 그를 노려보고 아키토는 미메이에게 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떠나야 해. 미메이는 이를 잘못 이해하고 카즈야에게 키스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아자미가 실수로 천장을 파괴하는 바람에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카즈야에게 구해져요. 카즈야는 아자미의 얼굴을 닦으라고 손수건을 건네주고 아자미는 진정하며 얼굴을 붉힙니다. 키리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러 오지만 아자미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카즈야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키리아는 미메이에게 그녀가 거울 추구모모냐고 묻고 미메이는 즉시 아키토의 당황스러움 속에 확인해줍니다. 키리아는 둘이 친구가 되자고 제안하지만 아키토는 자신이 미메이의 주인이라고 설명해야만 합니다. 밤에 교실로 돌아온 아키토는 야스키와 아루미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아키토는 자신이 더 조심해야 하고 그들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다음 날 그들은 카즈야와 함께 아미소기에 갇히게 됩니다. 아키토는 아루미에게 그 둘을 자신의 여동생으로 소개합니다. 와카나는 자신이 아미소기의 주인임을 밝히고 게임의 규칙을 설명합니다. 두 쌍은 진행하기 위해 주사위를 굴리고 은밀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아키토와 아루미는 결국 그들과 헤어집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아키토는 아루미 몸의 어느 부분이 가장 민감한지에 대한 질문에 엉망으로 답하고 아루미는 바로 그를 기절시키고 와카나가 비밀을 폭로하기 전에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서 와카나는 그 남자의 가장 깊은 사랑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키리아는 성급하게 자신을 카즈야의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놀랍게도 완전히 틀렸고 카즈야를 헝겊 인형처럼 흔들어댄 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아키토는 자신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루미가 정답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모두 학교로 돌아오지만 키리아는 아직 게임을 끝내지 않았고 미메이에게 들은 재밌는 소문을 흘리며 그들의 동아리에 가입하도록 협박합니다. 그들의 동아리에 그날 밤 늦게 아키토는 야스키와 미메이에게 카즈야의 동아리에 가입하게 된 사실을 말합니다. 그 후 집에 돌아와서 키리아는 큐큐리, 카스미, 코카이에게 자신이 카즈야의 최애가 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카즈야의 최애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대요. 세 사람은 모두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들이 선택받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코카이는 카즈야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해요. 하지만 카즈야가 입을 다물자 바쿠라는 특별한 기절베개를 가지고 와서 그를 잠재워 답을 얻기 위해 그의 꿈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카즈야가 여성 버전의 자신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는 것을요. 카즈야는 어릴 적 자신이 아마조기 지우개를 만들었다가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려요. 그는 어머니가 퇴마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꿈속에서 어머니와 이야기할 때는 알아보지 못해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해요. 테나카는 그에게 그것은 봉인 때문이라고 말하고 떠나면서 카즈야에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요.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때 카즈야는 키리아의 발이 얼굴에 떨어지는 바람에 잠에서 깹니다. 한편 키리아는 아키토와 미메이가 아마조기들을 처리할 거라고 설명하지만 아키토는 그 둘이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키리아는 학교에 나타난 변이체를 이용해서 그들을 시험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캠퍼스에 그룹은 밖으로 나가 커다란 가시가 돋친 바위가 나타난 곳으로 갑니다. 키리아는 몇 가지 기술을 더 가르쳐주지만 그래도 그들은 바위를 손상시키지 못합니다. 시루는 가슴을 이용하자고 제안합니다. 미메이는 시루의 계획대로 키리아의 모습을 한 채 옷을 벗고 키리아는 미메이를 칩니다. 바위의 주인은 반응하지 않자 미메이는 아루미의 모습을 복사해서 돌아옵니다. 바위는 아루미의 풍선에도 반응하지 않자 미메이는 아루미에게 둘 다 옷을 벗어 효과를 2배로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쓸모없는 자신이라고 말하며 미메이의 옷을 찢습니다. 꺼짐. 아미소가 주인이 미메이 사진을 찍으려고 나왔다가 기절하고 휴대폰이 박살났다. 그날 밤 아키토는 야스키에게 하루 일과를 보고한다. 야스키는 아루미와 아키토에게만 미메이의 행동에 대해 걱정을 표한다. 그런데 미메이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미메이는 카즈야와 키리아가 목욕 중인 카즈야 집 욕실에 난입한다. 미메이는 아키토가 카즈야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한다며 자신이 그곳에 묵겠다고 선언한다. 미메이는 카즈야를 만나겠다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쿠쿠리와 코카이는 지붕 위에 서 있다. 마을에 쌓인 저주를 정화하기 전에 쿠쿠리는 4명이 츠구모모가 마을에 들어온 것을 감지한다. 그러자 미메이는 쿠쿠리의 욕조를 안으로 끌어들여 그녀를 따뜻하게 해준다. 미메이는 욕조에서 쿠쿠리를 쓰다듬고 두 사람은 결국 너무 오래 있어서 과열된다. 너무 오래 걸렸어. 타구리 카나야마에게 엎여서 심하게 다친 코카이가 집으로 돌아온다. 코카이를 눕힐 곳을 마련해준 후 그녀는 4명이 마을에 들어온 스구모모와의 만남에 대해 설명한다. 그들을 만났을 때 코카이는 그들의 수상한 행동을 지적했고 그로 인해 그들은 그녀를 공격했다. 코카이는 순식간에 제압당했지만 타구리에게 구출되었다. 그는 왜 스구모모가 그들을 공격했는지 질문하고 그들은 스구모모가 명왕가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쿠쿠리의 돌조각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타구리는 코카이를 업고 돌아오는 동안 미행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그들의 위치가 공격자들이 모인 후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밝힌다. 타구리는 암살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그룹을 나누고 한 그룹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기 전에 키리아는 그녀에게 새로운 동아리 회원들을 소개한다. 나중에 아키토와 미마네는 카즈야의 집에 도착하여 돕겠다고 한다. 미마네는 타구리에게 자신의 거울 능력을 과시하는데 쿠쿠리가 있는 목욕 후 타구리는 그들과 친구가 되자고 제안한다. 암살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타구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를 살려두어 나중에 신문하라고 말한다. 그녀가 말하는 순간 4명이 츠구모모가 길을 따라 걸어온다. 그들을 향해 그들에게 아키토와 아라미가 메이오이가에 도착한 직후 미마네는 아라미에게 같이 목욕하고 싶다고 조른다. 아라미는 이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거절한다. 이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아키토와 치카게는 방에 도착하고 치카게는 두 사람이 함께 쓸 요를 가져왔다.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아라미는 약간 당황한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놀리고 아라미는 약간 당황한다. 아키토와 치카게는 훈련하러 가고 미마네도 함께 간다. 아라미는 집에 혼자 남는다. 집에 아키토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아라미에게 손을 대고 바닥에 눕힌다. 그녀를 아라미는 좋아, 내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지만 아키토는 미마네의 변장의 달인임을 드러내는 목소리. 아라미는 믿지 않고 미마네와 몸싸움을 시작하며 마구 던져버린다. 마치 헝겊 인형처럼. 하지만 상황이 더 이상 이상해질 수 없을 때 진짜 아키토와 치카게가 나타나 아라미와 미마네가 묘한 자세로 있는 것을 목격한다. 아키토는 재빨리 문을 쾅 닫고 아라미가 설명하기도 전에 도망친다. 설명조차 하기 전에 겐부는 아키토와 미마네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말한다. 아키토는 아직 공격할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겐부는 아키토에게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기다리다 쓰러졌는지 상기시킨다. 하지만 아키토는 단순히 사과하고 둘은 싸울 준비를 한다. 도망치던 중 센가와 유무는 타구리가 친 장벽에 갇히고 그에게 맞닥뜨린다. 다른 한편 카즈야와 키류아는 카이오카와 싸우고 있으며 상대의 조롱에 시달리며 고전한다. 그녀가 조롱하며 겐부와 아키토가 싸우는 동안 미마네가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아키토는 거절한다. 몇 차례 공격을 주고받고 겐부에게 몇 번 베인 후 아키토는 그에게 경고한다. 다시 메이오카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겐부는 거절한다. 다시 충돌하지만 겐부는 가위집으로 아키토의 공격을 막고 그를 마비시킨다. 그리고는 마무리 일격을 날리려 한다. 타구리는 상대와 싸우다가 센가의 부채에 가슴을 맞고 쓰러진다.
두 사람은 타구리가 자신들을 과소평가했다며 나이가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이 타구리와 맞먹는다고 말한다. 그렇게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즈야는 카에유카와의 싸움에서 고전하며 날아간다. 키류아는 다가오는 공격으로부터 카즈야를 막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카즈야는 어센션을 써야겠다 라고 한다. 하지만 키류아는 그럴 수 없다고 하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더 똑똑하게 싸우라고 말한다. 하지만 카즈야는 흥분해서 키류아의 진명을 말하며 그것을 강요한다. 승천의 힘이 발휘되다. 카에유카는 승천을 해낸 모습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키류아의 턱은 바닥에 닿을 정도였는데 카즈야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승천의 힘을 사용하며 카즈야는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카에유카의 공격을 좌우로 막아내며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카즈야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자 카에유카는 목숨을 구걸했고 키류아는 카즈야에게 그녀를 죽이지 말라고 말했다. 카즈야의 주먹은 카에유카의 배 바로 앞에서 멈췄고 카에유카는 무릎을 꿇었다. 센가와 윤고는 타구리를 쉽게 이겼다고 자랑했지만 타구리는 일어나 옷 아래에 감춰진 동전 갑옷을 드러내며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였다. 적의 힘을 가늠하는 것을 끝낸 타구리는 흘러내리는 철사를 이용해 에스톰을 순식간에 제거했고 그들은 헛되이 막아보려 했다. 타구리는 파괴된 시체를 밟으며 신문을 위해 한 명은 살려두려 했던 것을 상기했지만 그들이 받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쿠리 노려. 겐부가 아키토에게 마무리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갑자기 멈춰섰다. 가슴에 꽂힌 젓가락을 발견하고 겐부는 젓가락을 뽑아내고 두 사람은 최후의 결전을 준비한다. 겐부는 쓰러지고 미메이는 아키토에게 타구리가 상대를 제거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상기시킨다. 상대를 제거하지 말라고. 아키토는 겐부는 어차피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테니 상관없다고 말한다. 미메이는 겐부와 그의 일당이 성공했더라도 돌조각을 메이오카로 되돌릴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다. 돌아갈 만한 에너지가 없을 텐데 특히 그들이 계속 싸워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 돌아갈 에너지가 없을 테니까. 아키토는 겐부 일당은 속임수였고 규쿠리를 노리는 다른 동료들이 더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규쿠리를 노리는 백선사에서 규쿠리는 메이오가의 6명이 츠구모모와 대치하고 리카쿠가 한 방에 규쿠리를 제거하려고 나선다. 미메이, 아키토, 그리고 카즈야는 최대한 빨리 옥상을 통해 규쿠리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규쿠리는 리카쿠를 손쉽게 제압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남은 암살자가 규쿠리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카즈야는 도와주려 하지만 장벽이 그를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규쿠리는 상대들을 빠르게 제압하고 낚싯대 츠구모모만 남겨둡니다. 만 남았습니다. 카즈야와 아키토는 규쿠리의 힘에 놀랍니다. 낚싯대 츠구모모는 마지막 공격을 시작하여 거대한 괴물바다 생물을 소환합니다. 하지만 규쿠리는 그것을 쉽게 파괴하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를 제압합니다. 장벽이 사라지고 그들은 규쿠리와 만납니다. 카즈야, 미메이, 그리고 타기리는 규쿠리를 칭찬합니다. 카즈야의 승천 효과가 사라지고 키리아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계획대로 한 명을 남겨두는 대신 상대들을 모두 제거한 규쿠리에게 따집니다. 가감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모든 메이오이가 츠구모모들이 카즈야가 쌓은 피리, 카에유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키리아는 전투 후 카에유카가 쓰러져 원래의 물체 형태로 돌아갔다고 설명합니다. 큐쿠리는 카에유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큐쿠리는 카즈야에게 카에유카를 잠시 파트너로 주며 그녀의 정신 에너지를 회복시키라고 합니다. 정신 에너지를 말이죠. 큐쿠리는 무사히 임무를 완수한 그룹을 축하하고 타기리는 큐쿠리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제안하며 사케를 권합니다. 휴식을 취하라고요. 사케도 함께요. 키리아는 카즈야와 코카이오를 쉬게 하면서 다른 방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쉬게 하면서요. 카즈야는 키리아에게 진명을 사용해 강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키리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키토와 미메이는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는 길에 에루미가 메이오이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알려줍니다. 승천의 힘을 사용한 후 마비된 카즈야를 타기리와 큐쿠리가 목욕시켜줍니다. 큐쿠리는 카즈야에게 매우 다정하게 행동하는데 타기리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녀는 축하하는 동안 규쿠리에게 술을 많이 먹였어요. 타기리는 카즈야의 몸을 규쿠리가 직접 씻기는 것을 녹화했어요. 카즈야는 타기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타기리는 그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규쿠리는 술에 취해 몹시 아픈 상태로 카즈야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고 타기리 카나야마는 그녀의 처참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어요. 키리아는 농담이 아니었고 그 암살 시도에 대한 답을 요구했어요. 타기리는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녀는 그 난장판에 대해 타카마가하라에게 연락했다고. 그리고 관련 위험을 설명했어요. 카즈야는 마치 우릴 돕기 위해 더 많은 신들을 보내는 건가 하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타기리는 그 말을 일축하며 증언을 요청하는 위험성을 설명했어요.
그녀는 그들에게 츠즈라 사찰에 연락했고 그들이 도움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키리아가 문을 열었는데 사나오, 스메라기, 그리고 코츠가 있었어요. 아키토, 에로미, 미메이, 야스키는 메이오이가에 도착하여 원거리에서 여러 건물이 연기나는 것을 목격한다. 멀리서 여러 건물들이 불타오르고 있다. 그들은 갑자기 산지로가 만든 점토 인형들에게 포위당해 공격받는다. 미메이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점토 인형들 사이에서 산지로를 찾아내 아키토가 그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치카게가 그들을 맞이하며 산지로가 반란자들의 마지막이었다고 설명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탄만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그리고 탄만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말한다. 미메이는 치카게에게 안기려고 달려들고 그 때문에 산지로의 인형 중 하나가 그들에게 떨어진다. 아키토와 야스키는 탄만과 이야기하는데 탄만은 메이오이가 내부의 급진적인 집단 전체가 반란을 일으켰고 젠부가 없는 사이에 남은 스구모모들이 날뛰었다고 설명한다. 야스키는 마을 지도자들이 더 강력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묻는다. 더 강력한 마을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묻는다. 탄마는 그들이 힘을 얻기 위해 인간을 먹는 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한다. 그는 메이오이가가 인간에게 질린 스키모가미들의 모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인간 없이는 스키모가미는 존재할 수 없고 그런 짓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것입니다. 아키토는 산지로의 진흙을 뒤집어 쓴 에루미와 다른 여자아이들이 목욕하러 갔다고 탄만에게 말합니다. 말이죠. 탄만은 떠나려고 일어서지만 유라라와 사라라에게 붙잡힙니다. 치카게, 에루미, 미메이, 그리고 에루미는 온천에서 목욕을 합니다. 한편 탄만은 혼자 묶인 채로 남겨집니다. 카즈야가 깨어나 화장실로 가자 알몸인 사나오를 발견하고 들어왔다고 주먹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후쿠류는 카즈야에게 사나오와 코츠가 츠지로 사찰에서 지원군으로 파견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사찰에서요. 사나오는 당분간 카즈야의 집에서 살 거라고 말합니다. 사나오는 카즈야의 학교로 전학을 가서 반 친구들에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사나오는 카즈야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환상을 꾸기 시작하지만 다른 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시루는 매력적인 전학생 소식에 들떠 있었지만 카즈야와 키리아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카즈야와 떨어져 혼자 수업을 듣게 된 사나오는 풀이 죽었지만 다시 만날 기회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사나오가 자신들의 개인 상담부에 들어온다는 사실에 시루는 충격을 받았다. 카즈야는 사나오가 온 이유와 전날 후쿠류가 공격받았던 일을 설명했다. 다음 날 사나오는 카즈야를 다리 밑으로 데려가 약속했던 훈련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카즈야의 목을 조르며 화를 냈다. 카즈야와 사나오는 무술로 겨루었고 카즈야는 패배를 인정했다. 집에서 카즈야는 눈을 가린 채 사나오와 함께 목욕을 했다. 집을 나서기 전 스즈리 스메라기는 사나오에게 카즈야의 집에 머무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발전시킬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사나오는 카즈야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스즈리는 카즈야의 사진을 증거로 보여주었다. 스즈리는 사나오에게 카즈야와의 진전이 없다면 알아챌 거라고 경고한다. 카즈야와 사나오는 카즈야와 함께 목욕한 것은 어머니의 아이디어였고 어머니를 속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어머니를 함께 목욕하는 동안 사나오는 카즈야에게 그와 키리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키리하. 카즈야는 키리아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 키리아의 본명을 불렀던 것을 실토하며 계속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런 짓을 다시는. 하지만 키리아는 여전히 화가 나서 그를 냉대한다. 사나오는 카즈야에게 키리아가 단지 이름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름 때문에. 하지만 그녀는 도구처럼 취급당하는 것에 질렸다. 카즈야는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마침내 카즈야는 키리아에게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말한다. 츠쿠모가미 파트너이고 그녀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나중에 사나오와 카즈야는 다리 아래서 다시 한번 겨루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츠구모모를 사용하고 아사무, 치사토, 시루가 지켜보는 가운데 규키리가 감독한다. 끝난 후 카즈야는 키리아와의 일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준 사나오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카즈야는 사나오에게 좋은 친구라고 말하는데 사나오는 실망해서 풀이 죽는다. 시무룩해진다. 강가에서 아키토는 떠나기 전 카즈야와 나눈 대화를 생각한다. 카즈야는 아키토에게 카이우카에게서 답을 고문으로 얻어내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그녀와 다른 메이오이가들이 인간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파트너를 찾아 갈등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 고 에루미가 와서 아키토에게 탄만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알린다. 회의에서 탄만은 에루미의 전배에 2개의 돌 조각이 나타난 후 미이라히를 다시 깨우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미라히가 그룹에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그룹에 폐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룹에 폐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치카게가 그의 파편 저주와 안정성에 대해 묻지만
미라이는 그것을 제어하는 법을 배웠다고 설명합니다. 탄마는 메이오이가가 이제 큐쿠리의 돌파편을 차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신사의 관리인이 땅을 쓸고 있는데 갑자기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남자는 땅에서 거대한 배가 솟아오르고 메이오이가 츠키마가미를 태우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 턱이 빠집니다. 한편 배에서는 승무원들이 미라이가 이러한 엄청난 묘기를 부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을 놓습니다. 하키토는 매혹적이라고 말하며 열광하지만 미라이는 그것을 빨리 멈추게 하고 그것은 모두 파편 덕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융합과 비행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계속 말한 다음 배를 숨기기 위한 닌자 기술을 사용합니다. 한편 침략에 대해 격분한 큐쿠리는 키리야와 카즈야에게 따집니다. 카가미가 자세한 내용을 전합니다. 카즈야, 키리야, 큐쿠리, 사나 스메라기, 그리고 코츠는 하쿠센 신사로 향합니다. 적의 도착에 대비하여 준비를 합니다. 타기리 카나야마가 오모에칸의 야고코로와 함께 도착하여 카즈야에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큐쿠리는 코카이에게 요양을 위해 침대에 누워있으라고 말하지만 코카이는 거절합니다. 큐쿠리는 모두에게 지지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마지막 수단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최후의 수단을. 한편 아자미는 마을 결계 외곽에서 카미오카를 관찰합니다. 그곳에 도착하기 전 아자미는 미우라히와 명왕의 일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카미오카의 퇴마사인 카즈야를 해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미우라히와 탄미는 그와 싸우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자미는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지만 아키토가 진정시키고 자신이 카즈야와 키리야를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자미는 자신은 카미오카에 들어갈 수 없어 전투에 참가할 수 없다고 말한다. 메이오이가가 카미오카에 접근하자 미우라이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기시키는 연설을 한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그들은 갑자기 불꽃 그물에 갇히며 그들의 은신이 드러난다. 하노카의 투영이 나타나 그들에게 후퇴할 것을 경고한다. 미우라이는 탄민에게 행동할 것을 지시한다. 메이오이가 츠키마가미는 하노카의 투영과 싸우다가 그녀가 배를 파괴할 때까지 싸운다. 하지만 그것은 환영으로 드러난다. 하노카는 그 배가 유인책이었고 그들의 부대가 이미 카미오카에 도착하기 위해 분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카미오카에 도착하기 위해 하노카가 주력 부대와 합류하려는 바로 그 순간 야스키가 법을 내린다. 한편 미우라히의 부대는 백선 신사를 급습하여 싸울 준비를 한다. 그들은 쿠쿠리의 부대와 간단한 소개를 나눈다. 하지만 그것은 미우라히와 쿠쿠리가 1대1 대결을 벌이기 전이 잠깐의 소동일 뿐이다. 치열한 대결. 피비린내 나는 혈투. 1대1 대결인데 카즈야가 끼어들려고 함. 이 싸움에 하지만 쿠쿠리는 카즈야를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며 거절함. 쿠쿠리가 힘들어지자 그녀는 카미오카 주변의 친장벽을 해제하여 자신의 힘을 완전히 되찾음. 완전한 힘을 되찾는 쿠쿠리는 미우라히를 쉽게 제압함. 미우라히가 일어서려고 애쓰자 치카게가 그를 부르지만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물러서라고 명령함. 카즈야는 미우라히에게 그만두라고 말하며 모두에게 좋은 주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함. 하지만 미우라히는 의심을 표함. 미우라히가 마지막 공격을 하려는 순간 아자미에게 갑자기 제압당하고 등 뒤에서 꿰뚫리고 돌조각을 빼앗김. 두 명의 아자미가 모습을 드러내고 쿠쿠리는 그들이 이 순간을 계속 기다려왔다는 것을 깨달음. 아자미가 가나카 카가미의 시체에 돌조각을 건네주자 카즈야는 가나카를 자신의 어머니로 알아본다. 어머니로 알아봤다. 에루미와 아키토는 덤불 뒤에서 상황의 반전에 충격을 받아 지켜본다. 전투에 들어가기 전 미우라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쿠쿠리와 1대1로 싸워서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미우라이는 에루미에게 자신의 결정이 받아들일 만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했고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때만 개입하라고 말했다. 아키토는 에루미의 점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아자미의 배신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답답해한다. 배신을 예측하지 못했다. 하노카가 메이오이가 부대를 횡설수설하는 동안 그들의 배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야스키가 미우네를 부르자 미우네는 미우라히의 힘이 사라졌고 더 이상 배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가 무너지고 수십 명의 츠키메가미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며 떨어진다. 신이 탄민을 잡지만 모든 사람을 잡을 만한 힘이 없다고 말한다. 하노카가 떨어지는 츠키메가미를 잡자 탄미는 그녀가 왜 돕는지 묻는다. 하노카는 싸움이 이미 끝났고 미우라히가 죽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할 위험을 무릅쓰지 말고 항복하라고 말하며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그들을 살려두겠다고 제안한다. 탄미는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남은 명왕과 부대는 항복한다. 미우라히의 돌조각으로 카나카가 소생하고
재빨리 아자미의 옷을 입고 눈을 뜬다. 카나카는 두 아자미에게 감사를 표한 후 쿠키리와 옛 친구들에게 인사한다. 키라는 자신이 카나카를 제거했다고 생각했기에 그녀가 살아있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쿠키리는 자세한 설명할 시간이 없다며 카즈야에게만 두 아자미는 자신이 창조한 아미소기로 카나카에게 빙의했다고 말한다. 카즈야의 머릿속은 그의 과거의 환영에 휩싸여 매 순간 카나카가 죽임을 당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그녀는 이봐, 내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어 라고 말한다. 아미소기들이 너를 노리고 있어. 쿠키리는 가즈야에게 솔직하게 말해요. 저 녀석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건 너뿐이라고. 이 쓸모없는 놈들을 네가 제대로 안 한다면 저주받은 반동으로 인해 너는 완전히 끝장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그 끔찍한 여파를 느끼게 될 거야. 정말 끔찍한. 가즈야가 이 모든 걸 이해하려 애쓰는 순간 자신의 아들과 싸울 준비를 하는 그때 메이오가와 카미오카의 세력들은 카나카 카가미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부활. 카나카는 가즈야, 쿠키리, 그리고 다른 이들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격렬한 전투에서 아모의 켄 야고코로, 소나오 스메라기, 그리고 쿠키리는 힘을 합쳐 대부분의 공격을 피하고 무력화되기 전에 적들이 마무리 일격을 날리기 전에 카나카와 싸웁니다. 아미가 끼어들어 기습 공격을 가합니다. 쿠키리가 반격하려 했지만 카나카는 승리하여 승천을 사용하여 쿠키리를 쓰러뜨리고 돌조각을 차지합니다. 카나카와 대치하던 그들이 격분하는 가운데 하쿠센 신사에서 신비로운 빛의 기둥이 나타나고 카즈야는 혼란스러운 채 혼자 방에서 깨어납니다. 아버지가 거실로 내려오라고 부르자 거기에는 아버지와 바쿠라 그리고 아오하이 오리아바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오하이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가 의식을 잃은 후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아오하이는 하쿠센 신사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며 카즈야에게 그 전투가 사흘 전에 일어났고 자신들의 편 전투원들의 운명을 알려줍니다. 카즈야는 쿠키리에 대해 묻고 아오하이는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줍니다. 키리아에 대해 묻자 아오하이는 그녀의 유해를 보여주며 카즈야를 말없이 만들었습니다. 카즈야는 침대에 누워 쉬고 있습니다. 아오하이는 카나카를 상대할 방법은 카즈야 자신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카즈야에게 츠즈라 사찰로 기차를 타고 오라고 말하며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와주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아오하이가 카즈야에게 무엇을 할 거냐고 묻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아오하이와 바쿠라가 그의 방을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키리아와 쿠키리를 생각한다. 울기 시작한다. 카즈야는 세수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한다. 키리아는 너무 빨리 마음을 다잡았다. 떠나기 전에 카즈야는 아버지와 이야기한다. 카즈야키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지만 카즈야는 그동안 자신을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